자, 세상에요. 권력 가지고 설칠 때는 진실이 뻔해도 안 드러나지만 세월 지나면 다 드러나게 됩니다. 자, 손혜원이 작년 이맘때 한참 시끄럽지 않습니까? 딱 1년 전에 요맘때 터졌죠. 그런데 한 보름을 그렇게 시끄럽던 손혜원 문제가 정권이 손을 쓰기 시작하니까 작년 이맘때 전후에서 온갖 문제 다 터졌죠. 김태우, 신재민, 손혜원 등. 근데 이 문제가 어느 날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손혜원 측 보좌관의 딸이 장성장이 내가 왜 명의자인지 모르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요, 지금 문자 메시지를 보낸 것을 법정에서 공개가 되었습니다. 당시 장성장 보면 손혜원이 조카, 또 손혜원 보좌관 조카 등이 공동으로 가지고 있던 그런 젊은 사람들이 돈을 내어서 자기들이 이걸 운용한다, 이런 희한한 소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주인으로 되어 있던 손혜원의 그 보좌관 하나 있죠. 여자 보좌관. 그리고 그 여자는 뭐 이런 그 기획 전문가라 하지 않았습니까? 문화기획. 그 여자 보좌관 딸이 작년 1월 16일에 받았던 문자 내용이 공개가 되었습니다. 검찰이 공개를 했어요. 자, 이 딸은 이 문자에서 장성장에 대해 내가 왜 명의자인지 모르겠다, 상속받을 생각도 없고 운영하지도 않을 것이다, 나는 문화사업이나 게스트하우스 사업에 뜻도 없고 목포에 갈 생각도 없다, 목포에 내 명의의 건물 장성장 포함해서 2채를 엄마 명의로 이전해라. 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 이 보좌관 딸 김씨는 손혜원이 조카 손모, 또 손혜원 남편이 이사장인 크로스포인트 그 문화재단 이사의 딸 등과 3명이 장성장의 공동 보유자가 됐죠. 20대 3명이요. 그래서 검찰은 이런 내용을 보면 장성장을 딸의 장래를 위해 운영하려고 했다라는 보좌관 말이 틀린 거 아니냐, 그러면서 지금 거짓말 하지 마라 했고, 보좌관 조 씨는 기자들이 와서 집에 앞에서 진을 치니까 집에 있던 딸이 놀라서 이런 문자를 보낸 거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 딸은 이 문자에서 모르겠습니까? 자기 엄마 명의가 아니라는 것도 알 거예요. 세상에 어느 의원이 보좌관 자식하고 같이 이런 거를 자기 조카하고 자기 자식 같은 조카하고 보좌관 자식하고 또 지 재단에 둘러리 세운 이사 자식하고 같이 동업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위에 사람은 밑에 사람과 같이 동업하지도 않을 뿐더러 그 자식들끼리 절대로 동업도 시키지 않죠. 그러니까 이 딸이 화가 난 거지요. 보좌관 네가 하면 보좌관만 하면 되지, 왜 내 명의까지 가지고 장성장을 한다 해가 앞으로 내 미래까지도 이런 일로 막느냐, 이걸 지금 딸이 항의한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검찰 측은 이 문자 메시지로 보면 따님 소유나 따님 장래를 위해 운영한다는 말과 배치되는 게 아니냐, 이렇게 이제 말을 했고, 판사는 딸의 전공이 뭐냐, 그래서 물으면서 딸의 장래를 위해서 운영한다니까 전공이 뭐냐 하니까 국문학 전공이라고 했다는 겁니다. 문가 정권이 지금 상당히 자기들이 이번에 검찰을 해체하면서 저지르고 있고 오늘도 저지르고 있는 직권남용에 대해서 겁을 먹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번에 보면 서지현 검사 성추행 관련해서 서지현이가 제기한 의혹 때문에 안태근이 서지현을 좌천시켰다, 한 부분의 직권남용이 무죄 취지로 대법원에서 2심 판결이 환송되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이어 또 사법농단에 관련됐다 해서 유해용이라고 대법원 수석재판 연구관이 지금 직권남용, 공무상 기밀 누설 등등 여러 죄로 1심 선고를 받았는데 무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검찰이 이 사람을 직권남용으로 박근혜 비선 의료진이라고 등장한 의사들 나왔지요. 그 사람들과 관련된 재판에 대해 거래를 했다는 걸 입증하기 위해 압수수색하다가 증거를 확보 못하자 변호사 사무실 컴퓨터 파일을 뒤져 그리고 공공기록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별건으로 수사했다. 그런 논란까지도 있었고 심지어 검찰이 플레이 바게닝을 시도했다. 즉 이런 말까지도 피의자에 의해 주장되기도 했는데요. 이 사람이 지금 사법행정권 남용 사법농단의 첫 1심 재판을 받았는데 모든 혐의가 증거 부족하다고 무죄가 나왔어요. 이 사람은 검찰이 처음에 문제 삼았던 게 아니라 김명수 대법원이 이 사람의 서류 반출을 문제 삼아서 수사가 되었는데 그런데 무죄가 나왔다는 겁니다. 그러면 앞으로 양성태 전 대법원장, 임종원 전 행정처 차장 등의 재판에도 결국은 이 무죄들이 나올 거 아니냐. 지금 이런 예상까지도 나오고 있어요. 자, 그런데 지금 박근혜 정권을 적폐를 수사한다면서 가장 단골로 제일 많이 걸었던 사건이 직권남용죄인데 좀 22일 날 대법원의 전원 합의체에서 첫 판결을 하는데 거기에 이제 이 판결을 대상이 누군가 하면 김기춘 비서실장의 문학의 블랙리스트 사건을 가지고 지금 선고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김기춘이 비서실장으로 있으면서 박근혜 정부의 비판적인 성향의 좌파 문학의 인사들한테 불이익을 주라는 그런 블랙리스트를 작성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그래서 이것이 직권남용이라고 1, 2심에서 실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대법원이 이제 이 부분을 전원 합의체로 돌렸어요. 그러니까 대법관 전부를 다 이 문제 결정에 참가를 시킨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 1, 2심 판결의 직권남용이 모호하다라는 부분을 때문에 대법원이 이 선고를 계기로 이제 직권남용에 대한 일종의 판례를 만들려고 해서 판례법처럼 운영되려고 하는 거 아니냐. 지금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 정권이 들어서기 전만 해도 직권남용이라는 것은 법에는 있었지만은 거의 사문화되어 가지고 쓰지 않던 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정권은 2년 동안 적폐청산을 한다고 이명박 박근혜 정권의 주요 관계자들을 처벌하면서 지금 직권남용죄를 대거 적용해서 양성태, 김기춘 뿐만 아니라 박근혜, 이명박 전 대통령 등에게도 적용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전원 합의체의 판단에 의한 선고 결과가 향후에 지금 문 정권의 직권남용에 대한 일정한 기준이 될 거다. 그래서 그 조국도 지금 유재수 재판과 관련해서 직권남용으로 걸려 있잖아요. 예상은 어떻게 나오느냐. 이들이 직권남용을 엄격하게 적용을 해가지고 그야말로 직권남용으로 쉽사리 처벌받을 수 없도록 할 것 같아. 지금 그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표적인 애가 안태근이 무죄를 받았고 또 유해용 전 대법원 연구관이 무죄를 받은 부분입니다. 적폐청산에서 엄격 처벌한다라는 정권이 갑자기 왜 이 짓을 하느냐. 뻔하지요. 지금 직권남용으로 처벌을 하게 되면 지금 문재인 추미애뿐만 아니라 이 문 정권의 대부분이 조국부터 전부 직권남용으로 다 깜빵 가게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망신 주고 지난 정권을 파헤칠 때는 직권남용을 적용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한테까지 적용을 했지만
이제 와가지고 우리가 망신 주고 정치적으로 얻을 이익은 다 얻었는데 이걸 가지고 전부 다 이제 깜빵을 가고 실형을 실제로 살게 되면 나중에 우리한테도 직권남용이 전부 적용될 거니 우리가 적용될 때쯤에는 직권남용죄가 성립되지 못하도록 아예 대법원에서 전원 합의체로 판례법처럼 만들어버리라. 이걸 지시한 거예요. 직권남용으로 재미 볼 거 다 받고 이제 우리가 적용 대상이 되게 생겼으니 지금부터는 이 죄를 거의 사문화시켜버려라. 재미 다 보고 나니까 이제 이 법은 없다 해버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떠들어댄 것은 다 뭐고 이제부터는 이거는 죄가 아니다. 지금 이렇게 말하고 싶은 겁니까? 정말로 뻔뻔한 놈들이 아닐 수 없어요. 자, 지금 한국당이 이제 비례한국당이라는 당을 전번에 제 방송에도 출연했던 최인식 씨가 있어서 이제 별도로 비례대표 위성정당을 사무부총장 부임 명의로 한국당 당사 앞으로 해서 비례자유한국당이라고 명칭을 선관위에 냈습니다. 그러면서 꼼수에는 꼼수로 대처한다면서 상당히 흐뭇해했어요. 우리가 머리가 좋아가 저게 꼼수를 거의 우리가 악용해서 재미보게 생겼다. 이렇게 희희낙낙했는데 자, 한국당보다 머리가 안 돌아가는 문정권이 아니죠. 자, 문정권의 선관위가 지금 이 비례자유한국당이라는 명칭을 못 쓰도록 지금 결정을 내려버렸습니다. 선관위 9명의 선관위원이 이 명칭을 놓고 경론을 벌였는데 결론이 결국은 여당의 입장을 반영을 해서 이 비례자유한국당을 못 쓰도록 하는 쪽으로 결론이 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국당이 헌법이 보장한 정당 설립 자유가 침해됐다고 지금 방방 뛰고 또 조혜주라고 상임 선관위원은 임명된 이후에 선관위가 여당한테 장악됐다고 이렇게 방방 뜨는데 자, 그런데 좀 웃긴 게 지금 5년 전에 민주당이라고 김민석 의원이 해놓은 당이 있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이라는 이름을 당 이름으로 제출했을 때 선관위가 제지를 하지 않았던 겁니다. 진보당이라는 당이 있었는데 통합진보당, 통진당이 뒤늦게 허용이 된 적이 있었고 87년에 전두환 독재 시절에도 평화민주당과 통일민주당 그러니까 DJ가 하던 평민당 이제 김영삼이 하던 통일민주당이 별도로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현행 선관위에도 공화당과 우리공화당이 있고 기독당과 기독자유당이 있고 민중당과 민중민주당 유사 명칭의 정당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자, 이런데 지금 이걸 허용하지 않았다 이래서 지금 한국당은 시끄러워졌고 대책 마련에 나서서 공식 항의 및 법적 조치를 하고 그 다음에는 결국은 이름을 바꿔야 되는 거 아니냐 지금 이런 이야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자, 선관위가 이런 짓거리 할 거라고 생각 안 하고 한국당이 단순하게 이름을 그래 접수했느냐. 적어도 이름 한 3개는 지어가지고 계속 거부하면 계속 접수시켜야 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이 정권 아주 세세한 부분부터 완전히 장악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